Adios, cousins. 매드맥스 시리즈의 새로운 영화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극장에서 막을 내렸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화였는데요.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해 매드맥스 사가가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매드맥스 시리즈의 팬으로서 여러모로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매드맥스 시리즈의 강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 영화 역사의 희대의 망작이라 불리는 워터월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워터월드는 그 시절 영화를 보고 자라온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의 최고 기대작이었지만 개봉한 후에 평가가 180도로 바뀌며 영화 역사상 최고의 망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시간이 흐른 후 영화의 IP를 이용한 2차 콘텐츠로 제작사에게 돈다발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드맥스의 짝퉁으로 불리며 영화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오명을 남겼지만 오히려 작품 자체는 놀이동산의 쇼로 기사회생한 영화 워터월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본 영상은 워터월드의 결말 포함 다수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사실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케빈 코스트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은 케빈 코스트너의 전 작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케빈 레이놀즈라는 감독이지만 코스트너 자체가 영화의 제작을 맡고 영화 후반 레이놀즈가 코스트너와 싸워 하차하면서 후반 이후 코스트너가 연출을 맡은 상황이었던지라 영화의 제작 과정의 거의 대부분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의 아빠 역 정도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90년대의 케빈 코스트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잘생긴 배우이자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은 다재다능한 월드스타였죠. 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인데 백인 기병되었던 주인공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인디언과의 우정을 넘어 그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 이후 아바타, 라스트 사무라이 등에 영향을 끼친 미국 개척기 시절의 백인들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사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지금 봐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 영화를 감독한 케빈 코스트너의 다음 작품이기에 전세계 영화 팬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는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영화의 제작비는 1억 7천만 달러인데 당시 기준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관객들의 기대치를 더더욱 높이게 되었죠. 사실 워터월드는 90년대 중반 액션 블록버스터로서의 액션과 볼거리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늑대와의 추물을 만든 케빈 코스트너의 다음 작품이라는 높은 기대에 비해서는 좋은 영화라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영화가 망한 이유는 단순 높은 기대심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워터월드는 매드맥스의 짝퉁이라는 소리를 들은 영화인데요. 황무지에서 바다로 배경을 바꾼 것 이외에는 거의 매드맥스 2와 3를 짬뽕해놓은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 작중 유토피아인 드라이랜드로 가기 위한 여정이 이야기의 주골자인데 이는 매드맥스 3에 나오는 내일의 땅과 비슷하죠. 그리고 영화 초반 주인공은 드라이랜드로 가게 해주는 유일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Where did your dirt come from? Is it from dryland? 이 역시 매드맥스3에서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오아시스 마을 사람들이 맥스를 내일의 땅으로 가게 해주는 구원자로 인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We gotta see tomorrow, Marland. 그리고 워터월드 속 주인공의 이동수단인 최첨담배 역시 맥스의 유일한 생존 도구이자 황무지의 이동수단인 V8 인터셉터와 극중 역할이나 능력이 유사해 보입니다. 심지어 배가 전소된 이후 그 배를 이용한 액션을 영화가 끝날 때까지 볼 수 없는 점 또한 매드맥스2에서 차가 부서진 후 영화 끝까지 심지어 3편에서까지 그 차를 이용한 액션을 볼 수 없는 점과 똑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공조차 매드맥스와 유사성을 보이는데요.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배항의 기술과 싸움에 능하고 바다밖에 없는 세계에서 필수적인 수영과 오랜 시간 잠수도 가능해 거의 생존 능력으로는 완벽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까칠한 성미와 적은 말수,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한 점은 그가 돌연변이라는 이유와 바다에서 오랫동안 방랑하며 형성된 성격이죠. 자, 그러면 매드맥스의 주인공인 맥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맥스는 기본적으로 운전 기술과 싸움에 능하고 개사료부터 구더기까지 못 먹는 것이 없는 강한 비위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적은 말수와 까칠한 성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한 점은 아내와 친한 동료를 잃고 황무지에서 오랫동안 방랑하며 형성된 성격이죠. 이렇게 거의 캐릭터의 특성이 복부 수준으로 비슷한데 맥스의 경우는 매드맥스 1편을 통해 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준 반면 워터월드의 경우는 그냥 주인공이 돌연변이 물고기 인간이니까 라고 퉁쳐버리죠. Gills. 그래도 캐릭터와의 공감을 위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뿐이지 그 설정이 납득은 되지만 워터월드의 세계관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매드맥스의 경우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밝혔듯이 작가가 오일쇼크를 목도하며 앞으로 일어날 자원난을 겪는 근미래의 이야기를 다룬 점 그리고 모든 지구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만 최소 매드맥스의 시작인 호주의 경우는 자원난 이후 핵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사막화가 설득력이 있는 반면 워터월드는 기본 설정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극지방의 물이 녹아 해수면이 올라갔다고 설명되는데 The future. The polar ice caps have melted, covering the earth with water. 영화처럼 드라이랜드 한 곳만 제외하고 물이 차려면 최소한 8,000m 이상 해수면이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에 따르면 모든 빙하가 녹아도 70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워터월드 확장판을 보면 드라이랜드가 에베레스트 꼭대기로 나오는데 극장판에는 빠져있는 설정입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는 저런 기념판이 없을 뿐더러 애시당초 에베레스트만 빼고 물이 잠겼다는 것이 억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장판처럼 판타지로 남겨두는 것이 나았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세계관과 매드맥스와 너무 비슷한 캐릭터와 스토리 그리고 당시 케빈 코스튼의 위상 때문에 가진 너무나 큰 기대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적자를 보진 않았음에도 워터월드는 개봉 당시 희대의 실패작이라 불린 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케빈 코스트너는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연기 활동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워터월드가 개봉하기 전의 위상은 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올해 흥미로운 예고편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That's what drove us across the ocean to this country in the first place. Hope. 케빈 코스트너가 늑대와 추물을 통해 누렸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으려는 것일까요?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라는 서부국의 제작, 감독, 작가, 주연으로 돌아왔는데요. 개봉 전 시사회로 영화를 본 평론가들의 평이 좋진 않지만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영화의 실패를 점치기는 일러 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워터월드로 망친 그의 커리어가 다시 한번 빛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